자, 법제 23조의 5 승선근무 예비역의 실태조사입니다. 1항 해수부 장관, 이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네, 해수부 장관입니다. 저기 다른 역종, 다른 신분에도 이런 실태조사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주무부 장관이 다 주어로 돼 있어요. 이거는 승선이니까 당연히 해수부 장관이 되겠죠.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수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를 다 그 주무부서장들이 주무부 장관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체다 그러면 문체부 장관으로 돼 있고 뭐 그래요. 자, 2항 관할지방면무청장은 회운업체 등과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그럼 실태조사는 누가 하죠? 관지가 하는 거죠. 이 경우 승선근무 예비역의 해외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래 돼 있는 핸드폰으로 하겠죠. 지금 어디야? 예, 남태평양 서사모함이다. 인권침해 받은 거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거창하게 실태조사는 무슨. 애로사항 있나? 없습니다. 그래, 근무 잘하고. 이게 끝이죠, 3항 관할지방면무청장은 승선근무 예비역이 제2항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선근무 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죠. 우리 군으로 따지면 이제 사고 났다 그러면은 우리 헌병 군사경찰 계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격리 조치 해놓고 하잖아요. 맞죠? 그런 택이죠. 4항 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 자꾸 주어를 얘기하냐? 1항은 주어가 해수부 장관, 2항, 3항은 관할지병장, 4항은 병무청장. 21조의 2 제3항에 따라 다음에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인원의 결정 하는 경우 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 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 등에 대하여 그 인원의 배정을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까 편입 인원의 결정하고 업체별 배정 인원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그래서 행정 나오는 겁니다. 법돼 있네? 지워야 되겠다. 법 제23조의 6 해운업체 등의 장애 서약서의 제출. 아까 제가 서약 해가지고 가로 갖고 옛날에 가로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대통령령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구나. 이건 법문장이고. 뒤에 또 나와요. 시행령에. 서약서 한 개 더 나와요. 이건 아니고, 이거 법문장입니다. 1항 해운업체 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지방면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2항 해운업체 등의 장은 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 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입니다. 고시 나오면은 아까 병무청장이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잠시만요. 시행령 제40조의 2 승선근무 예비역 필요 인원 통보 및 배정입니다. 자, 1항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선, LNG선, 원양어선 그 밖에 누가 정합니까? 병무청장이.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해수부 장관도 아닙니다. 병무청장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 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다음에 승선근무 예비역 필요 인원을 누구에게? 해수부 장관에게. 업체가 해당되는 업체의 장이 필요 인원을 해수부 장관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맞죠?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신청하는 거죠. 언제까지? 매년 6월 30일까지.
승선도 6월 30일 두 개 나오죠. 날짜가 승선 6월 30일 7월 31일 두 개 나옵니다. 1호 해운업 분야, 2호는 수산업 분야입니다. 해운업 분야는 총톤수 몇 톤?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 사업 및 외항 선박 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입니다. 자, 2호 수산업 분야 총톤수 몇 톤? 100톤 이상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코드 있죠? 해오 수일 해오 수일 이렇게 됩니다. 자, 승선근무 예비역에 나오는 선박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선박 몇 톤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는 해오 수일입니다. 근데 저기 어디야? 거기 전문연구요원하고 특히 산업기능요원 거기도 비슷한 거 나오거든요. 거기하고 좀 다릅니다. 예. 자, 그다음 2항 해수부 장관은 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 이하 2절에서 해운업체 등이라고 합니다. 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업체장이 필요인원을 누구에게? 해수부 장관한테 신청할 때는 6월 30일. 그걸 받은 해수부 장관은 병무청장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때는 며칠? 7월 30일. 자, 3항 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국방부 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 충원의 지정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와 협의해서?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다음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복무관리 실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합니다. 병무청장. 이 경우 업체별 배정 기준 및 방법,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 등에 대한 인원 배정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의 배정을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됐죠? 병무청장은 다음에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인원을 관할지방병무청장 가로 생략 해도 되겠죠? 네. 을 거쳐서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아까 필요인원을 업체장이 이제 통보를 했잖아요. 맞죠? 그거 이제 결정이 되면은 당연히 너네 이번에 너네 뭐 한진 해운이다. 업체장한테 전화해갖고 너네 이번에 한 3명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되는 거죠? 다음 장. 시행령 제40조의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1항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몇 년이네? 5년이네. 제40조의 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 뭐였죠? 해오수일 가로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몇 톤 이상?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몇 톤 이상? 100톤 이상. 해오수일이죠. 의 선박에서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몇 년간? 3년간 승선근무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것도 3년간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고 봐야 됩니다. 왜? 승선. 배를 타야 됩니다. 배를 타야 돼요. 2항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40조의 2 제1항 각호에 따른 선박 해우수일 선박이죠. 맞죠?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선 근무 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 등의 장은 해당 승선 근무 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 인원의 범위에서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한진 해운이다. 한진 해운이다. 여기 10명이 100명이 배정을 받았어. 그러면 요 100명 범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200명이라 하면 안 되잖아. 맞죠? 그 얘기.
사망, 이항 구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봅니다. 자, 한진해운이 100명이었어. 예. 어디에 괜히 한진해운 얘기했네, 씨. 또 뭐 있죠? 예? 네. 대한통운? 배 있어요? 대한통운도? 배 있나? 모르겠다. 예. 괜한 얘기했어요. 맞죠? 동원참치. 동원참치가 100명이었어. 자, 동원참치가 100명이었고 한진해운이 100명이었어요. 근데 여기 동원참치의 100명이 여기에서 50명이 뭔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른 업체, 즉 해운, 한진해운으로 50명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한진해운의 배정인원은 몇 명으로 바뀌는 거죠? 150명으로 바뀌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네. 다만 3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에는 누구의 승인? 관할 지방명무청장의 승인을 좀 지우고 갈게요. 관할 지방명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3호부터 5호까지입니다. 승인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1호부터 5호까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3, 4, 5 요거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관할 지방명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호,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휴영 집회 아까 말씀드렸고 2호,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이 뭐죠? 선박 수를 줄이는 거죠. 등의 사유로 40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아까 해오수일 선박 보유 안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세요? 네. 그 감선. 자, 참고로 감선은 우리가 감축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뭐 구조조정 감선 구조조정하고 이게 연결 지으면 되거든요. 회사가 부도날 직전이야. 어려워진 거죠. 회사가 이제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감선을 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연결을 지어갖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가 부도날 직전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승인, 1호하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왜? 뭐 확인할 필요가 없어.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휴영 직폐 업체가 휴업, 영업, 이거 가서 뭐 실태조사 점검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예.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관할지방명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명백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 4, 5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보겠습니다. 3호. 40조의 9 사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뭐지? 이거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풀 겁니다. 됐죠? 자, 4호.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언법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상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 맞죠? 5.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입니다. 감선이 아니고 감선하고 구별해야 돼요.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이건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회사는 살아있어. 단지 업체가, 선박이 오래돼서 파는 거야. 매각하는 거죠. 우리 중고차 매각하잖아요. 맞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구조조정 업체가 어려워진 거하고 무관하게 선박이 오래됐으니까 팔자. 그래 파는 거예요. 근데 타야 할 선박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옮겨야 되겠죠. 다른 업체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선박이 진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뻥칠 수도 있잖아. 자기 계속 여기 근무하려고.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할지방법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3호에 나와 있는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밑에다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교재. 네. 누가 만들었는지 교재 잘 만들었죠, 맞죠? 040조의 구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1호 법 제23조의 5 제2항에 따른 관할지방법무청장의 실태조사 결과 해운업체 등의 장, 선박 소유자 선언 포함합니다. 의 근로기준법, 선언법, 하여튼 관련되어 있는 법, 예, 뭐 성폭행, 뭐 특례법 이런 거 위반 행위,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관할지방법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승인 받아야 돼요. 확인해야 되니까, 맞죠? 위에 승인 받아야 돼요. 예. 2호 다음 각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선근무의 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관할지방법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해양항만관청 선언근로감독관 또는 선언노동위원회 조사로 해운업체장의 근로기준법 선언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결국에 다 인권침해하고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식별된 그거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승인이죠. 나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로 해운업체 등의 장의 성폭력 관련되어 있는 특례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 그런 것들 이 3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호 어느 하나에 나가는 경우 됐죠? 네. 멘토님 그 4번 항이 조금 와닿지가 않은데 업체를 옮긴다고 해서 부상이나 질병 옮기기 전에 업체를 옮기기 전에 그 해당 업체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걸렸어. 좀 이제 뭐 치료 기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내용은 여기 뭐 수록되진 않았지만 아까 5년간에 3년간에 5년 동안에 3년 승선근무를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업체에서 도저히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얘는. 그 상황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업체로 옮긴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내가 남태평양에 동원 참치 그 배를 타고 남태평양에 가서 배가 침몰했네. 그러고 죽진 않고 살았어. 구조됐어. 근데 어디 부러진 거야. 어디 이제 큰 부상을 당한 거죠. 트라우마 생겨서 그 업체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럼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십시오. 됐죠? 아까 뭐 부상 나고 뭐 치유기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치료했다고 봐요, 그냥. 어차피 5년 동안에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 근무하면 되니까. 그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사항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 기간은 선언법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행 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 또는 같은 법 제45조 사망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언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를 말합니다. 네. 이 경우 이항에 따라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한진에서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그 다음에 동원참치에서 6개월 했다. 그러면 12개월 근무한 걸로 봐준다는 거죠. 맞죠? 자, 5항 승선근무 예비역의 휴가에 대해서는 선언법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휴가 일수는 당연히 승선근무 기간에 산입을 해줍니다. 6항 승선근무 예비역이 선언법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은 승선근무 기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입. 업무상, 공문, 업무상이. 아까 전에 그것도 이제 뭐 또 이걸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 맞죠? 업무상의 질병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도 또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해보고 관할지방법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 맞죠? 네. 업무상의 부상, 질병, 장애는 복무기간에 산입을 해주는 겁니다. 휴직기간은. 됐죠? 7항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또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있다 없다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다만 6항에 따른 사유 외에 뭐죠? 요거 업무상의 질병, 부상 그 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 승선 근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선언법에 따른 선언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되죠? 자, 공무상,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은 산입해 주잖아요. 그 외에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당연히 승선 근무 기간에 산입해 주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 그럼 일단 업체 휴직을 한 거잖아요. 그럼 생계 유지가 안 되잖아. 그 생계 유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선언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 활동은 봐준다. 예를 들면은 낚싯배 선언은 안 된다. 맞잖아요. 치킨 배달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비유가 이상하네. 적절합니다. 8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누구에게?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이거 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걸 해부부 장관으로 바꾸면 업체장입니다. 해운업체 등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9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 등의 장 가로 해운업체 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포함합니다. 뭐 인사과장 뭐 이런 사람 되겠죠. 인사실무자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1항에 따른 승선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로서 승선일부터 30일 이내 날짜 기억하셔야 되겠죠. 날짜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관할지방명무청장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은 승선근무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잘하면 산입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10항 1항부터 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행령 제40조의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기준과 절차입니다. 1항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항해사, 기관사, 항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 1항 1호 그 사관호부생, 부사관호부생, 장교로 편입되지 아니냐, 뭐 이라고 예비역 장교 또는 예비역 부사관 그 얘기한 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2호 해역병 입영 대상자 맞죠?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뭐 교육 과정을 마친 거고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40조의 2 1항 각호에 따른 선박, 해오수일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2항 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원서를 전자문서 포함, 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에 법 제23조의 2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및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통령은 아니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뭐 이렇게 나오면 국방부령이 대부분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서류 양식까지 뭐 대통령으로 할 필요는 뭐 있나? 맞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승선근무예비역도 어떤 그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자기가 지원해야 됩니다. 맞죠? 네, 지원해야 됩니다. 그게 편입 원서예요. 서약서하고 근무 똑바로 하겠습니다. 라는 뭐 원서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뭐 예를 들어서 뭐 항해사, 기관사 면허증 사본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첨부해서 누구에게 첨해준다? 해운업체 등의 장애에 주는 겁니다.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사망 이항에 따른 해운업 다시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 원서 이하 2항에서 편입 원서랍니다. 를 제출받은 해운업체 등의 장은 40조의 2 제3항에 따라 업체별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편입 원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며칠이네? 7일이네. 맞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입영 통지서가 나왔어. 가로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는 그 입영일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다음 각고 서류를 관할 지방 명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1호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편입 원서하고 첨부 서류. 그 다음에 서약서. 위에 다 언급한 거예요. 서약서. 여기 편입 원서. 자, 사항. 제3항 각고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장은 추천 대상자의 편입 자격 및 업체별 배정 인원 등을 확인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 등의 장을 거쳐서 해당 그 본인 추천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5항 사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40조의 2 제1항 각호에 따른 선박, 해우수일 선박이죠.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봅니다. 됐죠? 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직 배를 타기 전인 모습이죠. 그럼 배를 탄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보고 이미 배를 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은 편입 결정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7항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법 제21조의 1항 2호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통보해야 되는가?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아까 현역병 입영 대상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교육 과정. 그거를 변경하거나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지 맘대로 하긴 하네 하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죠. 맞죠?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그게 요거예요. 참고로. 이거 나오네. 때려 맞췄는데 맞았네.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시행령 제40조의 5 승선근무의 예비역의 자원관리입니다. 자, 이제 제목에 뭐 자원관리 이렇게 나오면은 명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병적기록표가 나옵니다. 맞나? 네. 그리고 복무기록표라는 것도 나올 겁니다. 복무기록표. 이런 서류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뭐 복무기록표는 말 그대로 복무와 관련되어 있는 건 뭐 적는 거겠죠. 맞죠? 근데 여기서 이걸 왜 언급하냐? 자, 명부에 아까 신상 통보 있죠? 신상 변동 통보 있죠? 예, 신상 통보하고 복무가 만료될 경우에 명부에다가 뭐 작성해라 뭐 그렇게 나오고요. 병적 기록표는 최초가 여기. 예. 편입, 취소, 그 다음에 만료시. 이건 똑같죠? 신상 통보는 명부에다가, 결론은 편입 취소 사항은 병적 기록표에다가 작성. 예, 그렇게 다 일관되게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기억하시면 뭐 숙지는 아니고 그냥 기억하시고 보시면 좀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1항 관할 지병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뭐죠?
병적 기록표를 작성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2항 승승근무예비역에 복무하고 있는 회원업체 등의 장은 승승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해야 됩니다. 3항 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회원업체 등의 장은 해당 업체 승승근무예비역 명부와 뭐죠? 병적 기록표가 아니고 복무 기록표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 경우 해업체 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기록표에 승선, 하선, 휴가 및 군사교육 소집 등 복무하고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서 정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제40조의 4, 제2항에 따라 다른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 복무하는 업체 등의 장에게 당연히 복무 기록표를 송부해야 합니다. 됐죠? 네. 사항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시행규칙 제34조의 4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입니다. 1항은 생략하고 2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항 관할지병장은 가로 생략 승선근무예비역을 새로 편입하거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편입 취소? 새로 편입 그 사실을 병적 기록표에다가 정리해야 됩니다. 4항 관할지방병무청장은 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기록표를 회원업체 등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아까 이거 누가 작성한다 그랬죠? 회원업체 장이 작성하니까 줘야죠. 맞죠? 뭐 빈양식을 주겠죠. 5항 관할지병장은 별지 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서 현황서를 매 분기 매월이 아니고 매 분기 매 분기 나오니까 다음 달 15일 되겠죠.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관리 현황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업체잖아. 업체하고 연관되어 있잖아. 업체 바쁜데 지금 매월 어떻게 현황서 제출해.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분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물론 지병장이 보내는 거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분기구나. 그래 분기 나오니까 다음 달 15일 됐죠? 다음 장. 자, 시행령 제40조의 6 신상변동 통보입니다. 아까 법에 나와 있는 신상변동 통보 얼핏 기억나세요? 뭐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 대통령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아까 뭐 휴행 집회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맞죠? 1항 법 제23조의 3 8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 라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호 회업체 등의 명칭 변경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이거 업체와 관련된 사항이죠. 맞죠? 2호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 2 이런 각호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이것도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2호 같은 경우에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다른 업체로 이동하잖아요. 맞죠? 3호 40조의 4 2항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자, 그 다음 4호 40조의 4 5항에 따라 휴가를 준 경우. 5호 40조의 4 7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아까 그 낚싯배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맞죠? 네. 그 신항변동 통보에 적는 겁니다. 또는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해서 승선근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선원으로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 낚싯배 6호 선원법에 해당하는 업무상 업무외가 아니고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이거 승선근무 기간에 포함 합산해주는 산입해주죠. 2항 관할지병장은 해운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1항 1호 아까 뭐였죠? 업체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 2호, 감선,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 또는 법제 23조의 7호, 휴영 직폐, 휴업, 영업정직 보고 있잖아요. 맞죠? 해당하는 통보, 즉 뭐다?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통보로 그걸 받았을 때에는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특별한 거니까 좀 특이사항이잖아. 맞죠? 7일 이내.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지병장이 해업시장으로부터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통보를 받으면은 7일 이내에 병무청장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신상면도 통보는 아까 전에 14일 이내잖아요. 네,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시행규칙 2항만 볼게요. 관할 지병장은 1항에 따라 해외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신상면도 통보를 받은 경우에 별지서식의 승 근무 예비역 뭐죠? 명부. 신상 통보, 만료, 명부. 편입 취소, 복무 만료, 병적 기록표. 네, 그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 시행령 제40조의 7 승선근무 예비역의 편입 취소자의 처리입니다. 1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법제 23조의 4 1항에 따라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외업체 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2항 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외업체 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 예비역 복무기록표를 관할지방명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3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법제 23조의 4 1항에 따라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 기록표를 승선근무 예비역이 편입되기 전에 지방명무청장, 결국엔 뭐 거주지 지방명무청장이 되겠죠. 맞죠? 아닌가?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애써 그냥 그래 뭐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관지가 지방명무청장한테 보낸다 그러니까 편입되기 전에 지방명무청장이면 결국에는 주소지 지방명무청장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맞죠? 네. 이게 송부해야 됩니다. 이 경우 관할지방명무청장은 병적기록표의 5항에 따라 산출대 복무기간을 명시해서 송부해야 됩니다. 5항 요거면 요거 계산 공식. 편입 취소되기 전에 복무를 했으면 그 복무기간은 복무한 것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복무기간 그 기록해줘야지. 그래야지만 다른 신분으로 또는 다른 역종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그 고려해가지고 복무할 기간이 나오잖아요. 5항 승선근무 예비역이 법제 23조의 4 2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1호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네,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승선이죠. 맞죠? 네,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마이너스 복무한 일수를 빼고 그 다음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나오면 앞으로 복무할 기간이 나오는 거죠. 2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복무기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고, 네,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을 곱해주면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서 복무할 기간이 나오는 거죠. 됐죠? 육군 현역병이다. 사회복무요원이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6항 법제 23조의 4 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부복무기간이 계산 공식에 따른 남부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아까 전에 똑같이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시행령 제40조의 8 복무기간의 만료 등입니다. 1항 해외업체 등의 장은 소속 승선근무 예비역으로서 복무기간이 만료 되는 사람의 명단과 여기 괜히 체크했다. 해외업체 장이니까 병적 기록표는 아니겠죠. 맞죠? 여하튼 명단과 복무기록표, 해외업체 등의 장이 송부하는 거니까 복무기록표가 나오는 겁니다.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며칠? 10일까지 관할지병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항 관할지병장은 승선근무 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 만료일을 명시해서 복무 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누구? 지방명무청장과 승선근무 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체 등의 장에게 알려됩니다. 지방명무청장 요거 생략해서 나오면은 틀리기 십상이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방명무청장 주소지 지방명무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복무가 만료가 됐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야. 병적이 다른 데로 이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거기에 해당하는 지방명무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처분 내용을 기재에 정리한 병역증. 전역증 아닙니다. 승선은 병역증이에요.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관리하는 뭐 부대장 있어요? 군 부대장 있어요? 우리 앞에 보면은 전역증은 누가 준다고 돼 있죠? 소속? 부대장으로 돼 있잖아요. 부대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역증.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업체 등의 장을 거쳐서 본인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사망. 이항에 따른 승선근무 예비역 복무 만료 처분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그 당일, 만료되는 다음 날 아닙니다. 만료되는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장. 시행령 제40조의 9 승선근무 예비역의 실태조사 등입니다. 1항 법 제23조의 5 1항에 따른 운영계획. 아까 해수부 장관이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거. 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기술해 놓은 거죠. 1호 40조의 1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산정 기준. 2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지침. 3호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좋은 말 다 갖다 써놨습니다. 2항 해수부 장관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40조의 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승선근무예비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항 법 제23조의 5 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가 나왔습니다. 실태조사는 누가 한다 그랬죠? 정확하게 관할지방명무청장. 맞죠? 1호 선박의 보유 및 관리 상태. 2호 승선근무 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명부 같은 거 작성 잘 최신화 잘 하고 있냐. 복무기록표 이런 거 작성 잘 똑바로 하고 있냐. 맞죠? 뭐 그런 거겠죠. 3호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14일 이내에 잘 그 해당 사유에 맞게 신상변동 통보를 잘 하고 있냐. 뭐 그런 거겠죠. 4호 승선근무 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5호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 여부입니다. 승선근무 예비역은 배를 타고 저기 공해상에 나가서 복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인권 침해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맞잖아요. 갑자기 뭐 바다에다가 수장시켜 버릴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모르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실태조사의 범위는 뭐 코드가 있는데 이게 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솔직히 뭐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돼요. 나온 적이 없어.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이게 꼭 나올 것 같은 느낌. 1호부터 5호까지 딱 정리 잘해 이쁘게 딱 이렇게 표현해 놓고 맞죠? 꼭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잖아. 맞죠? 그래서 신자 인권 선서 실태조사 그렇게 코드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자 인권 선서. 사항 법 제23조의 5 제3항에서 승선근무 예비역이 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 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박스 설명드렸던 거예요.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1호
예, 실태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뭐 하든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 행위로 인권 침해가 이것만 있는 것으로 확인, 인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지병장, 관할 지병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권 침해예요 다. 이후 승선 근무 예비역이 인권 침해를 입었다고 관할 지병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옥, 네.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나 해양경찰청 수사기관 수사해보니까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권 침해가 확인되거나 인정된 경우입니다. 결국에는. 자, 5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부분에 따라서 실시합니다. 정기조사. 1호 정기조사 나오면은 이상 이런 말 없습니다. 정기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수시조사. 관할지방명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실태조사 아까 누가 한다 그랬죠? 관할지병장. 그리고 관할지병장. 6항 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양업체 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네.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공부할 때 항상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러면은 감사실 따로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막 다가리오 막 세팅해주고 막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막 삼각대 막 만들어갖고 막 진짜 막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삼색 막 이렇게 블러스펜 새 걸로 막 다 깔아주고 지가 와갖고 막 점검하다가 말이야 뭐 뭉퉁한 거 갖다 놓으면 이게 빨리 새 걸로 안 바꿔 막 이러면서 그거. 7항 관할지병장은 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8항 관할지병장은 해업체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도 누가 합니까? 관할지병장입니다. 9항 8항에 따른 해업체 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업체 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그 다음 장 시행령 제40조의 10 해양업체 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해양업체 등의 장은 법 제23조의 6 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 근무 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 방법 등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됩니다. 아까 뭐 서약에 뭐 이렇게 제가 가로 나왔다는 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뭐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자, 시행규칙은 2항만 볼게요.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에 대한 처분. 2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만료. 그게 다 나오죠? 병적기록표 및 승선근무의 명무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전환복무까지 딱 보고 끝나면 되겠네. 맞죠? 네. 자, 제3절 전환복무입니다. 시행령 제41조 전환복무자 추천 인원의 협의입니다. 1항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여기 가로 해가지고 그거 써주면 안 되나? 2하 이 절에서는 경소회로 한다. 자, 경소회라고 읽으면 요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의 추천인원. 필요인원으로 안 돼 있습니다. 추천인원,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가로로 나올 수 있어요. 경소에는 추천인원으로 나와요. 정하라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입니다. 미리 협의해야 됩니다. 2항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 이걸로 나오죠. 협의에 응해야 됩니다. 자, 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1항 국방부 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효역병 지원자. 효역병 지원자입니다. 효역병 입영 대상자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헷갈릴 수가 있겠죠. 효역병 지원자로 보고 지방명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 시킬 수 있습니다. 1호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라 소방 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 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행과 치안 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 예정자와 뭐가 있죠? 경찰대학 졸업 예정자. 경찰대학 졸업 예정자 얘도 의무경찰로 가는 겁니다. 복무는. 예전에는 쏘이로 인관하고 막 그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 누구가 뭔데 씨. 그래가지고 똑같이 의무경찰로 가는 겁니다. 졸업 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2항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적혀있지는 않는데 이거 육군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24. 자, 3항 경소회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항에 해당한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축은 없어요. 단축은 경소회장, 이 주어가 뭐죠? 경소회장이잖아요. 경소회장은 연장만 할 수 있습니다. 단축은 없어요. 이 경우 만약에 단축한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 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경우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심대승 맞나? 국심대승. 1호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3호 전환복무 자원 충원이 곤란한 경우. 요때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소회장이. 근데 국장의 협의, 공부회의 심의,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4항 2항 및 3항에 따른 전환복무 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 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5항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합니다. 전환복무자는 누가 합니까? 장관이 합니다. 총장 아니에요. 주의하십시오. 6항 경소회장은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65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자, 65조 1항 각호 어느 하나. 이거는 뭐냐면은 병역 처분이 변경되는 것만 일단 여기서는 그것만 병역 처분을 변경할 경우가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십시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됐죠?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 처분을 변경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전환복무자의 경우는 전환복무를 해제해놓고 그 다음에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 겁니다. 왜? 경소회장이 병역 처분을 변경할 권한이 없어요. 총장한테 있는 거지. 현역이면. 이해가시죠? 네. 네. 그래서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경소회장은 병역 처분 변경에 대한 해당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총장 아니죠?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7항 그러면은 이제 국방부 장관은 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으면은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이제 전역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해야 됩니다. 누가? 국방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역의 경우 병역 처분 변경 의미가 비슷하죠? 맞죠? 8항 1항에 따른 추천 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다음 장. 야, 이거 다 못 볼 것 같은데요? 자, 시행령 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1항 경소회장은 법 25조 1항에 따라 다음에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이제 날짜 나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 인원의 배정을 요청합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전환복무의 날이 뭐뭐 나오죠? 2월 말, 50일, 45일, 30일. 맞죠? 2항 경소회장은 법 25조 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 추천하는 사람 명단을 입영일 며칠 전? 50일 전.
가로 경찰대학 졸업 예정자로서 그 졸업 후에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명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뭘? 명단. 됐죠? 사망, 병무청장은 이항에 따라 경소회장이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 45일 전까지, 지방명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지방명무청장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30일, 이건 똑같죠, 맞죠? 송달한 후 입영부대장에게, 기본군사훈련 부대 얘기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입영 대상자의 명부 및 병적 기록표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날짜 다 나왔죠? 2월 50일 전, 45일 전, 30일 전. 사항, 사망에 따라 입영 대상자 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장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경우에는 18조의 8 2항에 따른 입영 신체검사, 가로 입영 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입영 판정검사 받았으면 그걸로 퉁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맞죠? 사람만 해당을 한 후에 지방명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 인사명의서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 기가자 포함하겠죠? 명부 및 병적 기록부를 송부해야 됩니다. 5항, 국방부 장관은 총장 아니죠? 사항에 따른 입영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키고 경소회장에게 전환복무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와 병적 기록표를 송부해야 된다. 여하튼 여기는 주어를 조심해요. 국방부 장관. 6항, 지방명무청장은 사망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18조의 8 사망에 따라 기가된 경우, 입영신체검사 받았는데 기가된 경우에는 추천 전에 신분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 경우 기가자의 재입영 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21조 1항 및 2항을 준용. 현역 복무한 기간, 그거는 나중에 재복무하면은, 재입영하면은 그대로 산입해준다. 그 내용이죠. 예.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7항, 지방명무청장은 사망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129조에 따라 129조에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입영일이 연기된 거.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 신분으로 관리됩니다. 됐죠? 네, 추천 전으로 갚는 겁니다. 시행령 제44조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경소회장은 43조 5항에 따라 병적 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 변동 등을 기재 및 정리해야 됩니다. 병적관리. 복무하고 있는 중에는 경소회장이 하잖아요. 다음 장. 한 5분 오버될 것 같은데 요까지 보고 가시죠. 네. 예, 전환복무 마지막 페이지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시행령 제45조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병역처분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전환복무자 같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를 일단 해제시켜놓고 봐야 된다. 자, 1항, 경소회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 7, 1항, 가로 2호만 해당합니다. 65조의 1항부터 3항까지 및 11항 다 병역처분 변경 사유라고 일단 여기서는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뭐다 여기 알 필요 없어요. 뒤에 가서 다서 공부할 거니까. 이해가시죠? 병역처분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아까 앞에도 나왔죠? 언급했죠? 국방부 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자, 2항, 국방부 장관의 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137조 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해야 됩니다. 자, 국방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역처분 변경. 결국에 총장이 해요. 위임하니까. 자, 137조 1항 여기 뭐 쭉 써놨는데, 자, 여기서 현역병이 어떠한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됐죠? 네. 자, 시행령 제46조 전환복무 기간 만료자의 전역. 자, 1항, 경소회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된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전달 15일입니다. 10일이 아니고 15일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됐죠? 15일입니다. 10일이 아니고. 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2항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보충이 아니죠. 당연히 편입하되 저녁일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경소회장과 누구에게?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 지방명무청장 왜 들어갔죠 또? 승선 또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소지로 이제 가야 되니까. 맞죠? 자, 전달 15일까지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전환복무는 한 단계가 더 거치잖아. 그래서 전달 15일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3항 국방부 장관은 2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또 한 번씩 나오죠. 1호 2방 2경은 2등병, 1방 및 1경은 1등병, 상방 및 상경은 상등병. 요까지 좋아. 수방 수경 및 경찰대학 졸업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로 돼 있죠? 하사가 아니고 병장입니다. 경찰대학 졸업자도. 왜? 의무복무. 맞죠? 네. 아까 전에 전환복무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장입니다. 특방 및 특경은 하사입니다. 특방 특경은 요즘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그 뭐 표창 받고 이래가지고 무장공비 잡아가지고 막 특진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네들은 하사. 4항 국방부 장관은 43조, 45조 2조 2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 병역처분 변경 및 전환복무 기간 만료자의 예비역 편입 등에 관한 권한을 각군 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주어가 다 보면 뭘로 나왔죠? 병역처분 변경도 국방부 장관으로 나오고 뭐 맞죠? 전환복무 해제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국방부 장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누가 합니까? 위임하니까 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장. 소속 군부대장은 뭐 때문에 그러죠? 전역. 예, 그거와 연결 지으면 되겠죠? 결국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목적상 우리 시험 볼 때는 국방부 장관 나오는 잊지 마십시오. 됐죠? 네. 자, 요까지 보고 자.